사실 저번에 그 얘기했던 그 전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펀딩을 하는데 세상을 품는다라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 세상을 품는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품는 자들한테 어느 정도 같이 파트너십이든 또 동참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느 뭐 도네이션이든 투자든 간에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자기가 늘 수 있는 어떤 만족감,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그게 자기가 투자하는 그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상을 품는 적정 기술을 제안하는 자라면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펀딩에 관한 큰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믿고요.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서 결국 소셜의 문제와 커머셜에 대한 문제. 소셜은 순수한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의 어떤 인간의 삶의 질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춘 거고 주로 공익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근데 순수한 커머셜은 아까 얘기했던 그 3P라고 얘기를 했지 그때. 자, 누가 3P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3 bottom line. 3P. People, Friend, 뭐야? Profit. 그 Profit이라고 하는 거야. Profit. 경제학과 학생들, 경영학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 Profit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공대 학생들의 약점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혀 트레이닝이 프로핏 남기는데 좀 사람들이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그 브레인들을 모아서 프로핏 내는데 좀 약간 좀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이 된 사람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된 사람하고 이렇게 어떻게 참 융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런 익스퍼리먼트를 같은 팀을 만들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커머셜은 순수하게 프로핏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끌었던 거를 어떻게 합치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G라고 하는 것은 government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first sector라고 부르죠. first sector.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government라고 하는 이 자체는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first sector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first sector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뭐예요?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팬시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 first sector라는 게 공무원이다. 사람들이 주는 모든 텍스트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 거버먼트의 본래 목적은 그 law and order, 그 법과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직에 그래서 만들어낸 본래 그 거버먼트. 그래서 이걸 우리는 first sector인데 이 first sector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어떻게 쓰죠? 복지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상을 품는다는 말을 함부로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는 트리즌이 되고 반역이 되고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옛날에 로마 때 어느 한 그 부자가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을 품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그래서 빵도 나눠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 참 성인답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직 그 사람을 뭘 시켰냐면은 상원 의원을 갖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상원 의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졌지. 근데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유명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죽였죠.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어느 나라간 간에 세상을 품는다는 말을 일반인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이건 왕의 영역이고 황제의 영역이고 어떤 신의 영역, 주로 그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걷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사회 모든 문제를 갖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뒤에 나왔지만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퍼레이션이라는 건 정확한 얘기해서 프로핏을 남김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학파에 따라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케이스인데 많은 CEO들, 이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품는 컨셉이 뭐냐면은 간단해. 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한 종업원당 4명, 5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럼 10,000명이면은 5만 명, 6만 명 이상 정도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 때문에 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세상을 품는 궁극적인 길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품는다 이 필란트로피라는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분야 쪽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코퍼레이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외부 입장에서는 많은 우리의 CEO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코퍼레이션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세컨드 섹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팬시하게 얘기하면 어디에서 일해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일하면 저는 세컨드 섹터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수하게 나는 이 프로핏을 위해서 일하는 코퍼레이션이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 코퍼레이션도 사회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거버먼트도 못하고 사회도 못해, 코퍼레이션도 못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제3섹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비영리 단체의 관계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제3섹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친구 오래간만에 한 3, 4년 만에 만났어. 서로 취직하고 있는데 야, 너 여기 뭐 하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비영리 섹터 일하면은 제3섹터 일한다. 어떤 경우는 버런티어 섹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버런티어 섹터라고 이러기도 하고 제3섹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디펜던트 섹터라고 불러요. 이게 다 같은 말들인데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대학은 뭐냐? 엄격히 따지면은 대학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섹터야?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러면 대학, 한양대. 한양대가 기업이에요. 큰일 났네. 한양대가 기업이에요? 코퍼레이션에 있는 거야? 한양대는 비영리 재단에 있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제3섹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 병원, 한양대 병원은 뭐냐?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단에 소속돼 있는 소위 말해서 그 NPOG, Non-Profit Organization. 대학은 물론 acting like business로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저 단체가 비영리 단체라 그러면 막 퍼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 퍼주다가 보면 문 받으니까. 그러니까 acting like a business를 해야 되고. 근데 요즘 또 비즈니스도 어떻게 해야 돼? acting like a business 하면 안 되죠. 너무 야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acting like a third sector처럼 또 일을 하는 거죠. 경계가 지금 이제 많이 무너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지난 4, 50년 동안에 이 서드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서드 섹터가 많이 있어서 서드 섹터에 조인한 데가 뭐 시민사회라든지 뭐 애드보카시 단체, 환경, 뭐 인권단체, 모든 많은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서드 섹터 NGO를 NPO를 만들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안 된다 이게. 또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또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야 또 제4섹터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기업이라 이렇게 부른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4섹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좀 제가 스탠포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스탠포드 출신들이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창단을 해서 뭐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세상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섹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양대도 지금 많은 이제 창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클래스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이 한 학기 동안에 뭘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그걸 가지고 구현하는 그런 클래스는 아니고 좀 더 이 비즈니스적인 차원, 그러니까 비즈니스 중에서도 이 펀딩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우리가 16 동안에 어떤 내공들을 키우고 그렇죠? 기초적인 지식도 배우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 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걸 진행해 내놓을 수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제 교육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그 능력을 키워내는 게 디자인인 게 바로 이런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4 섹터가 나왔는데 이 제4 섹터만 가지고도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한 15년 전에.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서양과 한국을 보면은 모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캐치업이 되는데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가 조금씩 이렇게 비하인드 돼가지고 쫓아가고 이제 모델을 세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 인간의 욕구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받아들이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15년 전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셜 엔터프라이즈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깃발을 들은 사람들한테는 학생이고 누구 88만 원 한 달에 얼마씩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받는 재미로 뭐 사람들끼리 만들고 뭐 막 했죠. 근데 어떻게 돼? 정부에서 돈을 88만 원 딱 끊는 순간 경쟁력이 없지.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subsidy라는 거, 정부의 보조, 기업의 보조 이런 것 자체는 양면의 칼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뭐 프리로 받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뭘 시작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끊기는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이 오고 더 이상 서스테이블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클래스의 목적도 뭐냐면은 그걸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누구 보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보조를 받고 뭐 시작한다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양면의 칼처럼 그때 당시엔 좋지만은 그것을 끊겼을 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거 팀원들이나 모든 조직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정부 지원이 없이 순수한 아이디어와 인간에 대한 욕구, 그 상품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야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그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 정부의 이제 지원이나 뭐 다른 기업의 지원, 어떤 필란트로피스트들의 그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제 이렇게 기대는 그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엔타일먼트 신드롬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런 클래스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4 섹터가 지금 아까 말한 소셜 엔터프라이즈인데 지금 말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빅 코퍼레이션,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혹시 이거 제5 섹터가 아니냐 아직까지는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제4 섹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부류들 그러니까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은 어떤 그 니치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변형돼 있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을 좀 변형시킨 그런 모델이 어떨까 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게 바로 빅코퍼레이션. 우리 한국에서 지금 빅코퍼레이션이 한두 개 생겼어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전 많이 퍼져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 이제 일반 기업들이 많이 생겼고, 그렇죠?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건너오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 빅코퍼레이션의 스트럭처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에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미 또 잘 되고 있어도 결국은 빅코퍼레이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추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3C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여기 지금 보여주는데, 그 L3C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다 이것들이 뭐냐면 소셜의 관계들, 남을 생각하는 거, 공익을 좀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품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크래스를 택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이걸 통해서 프로핏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크래스는 좋은 크래스는 아니에요. 크래스는 그건 이제 다른 크래스 쪽으로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제 프로핏을 남기는 그런 이제 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프로핏은 다른 옆에 다른 동료들이나 이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그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하게끔. 근데 그 투자가 이익을 통해서 투자를 갚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말하 소셜 인베스팅이라는 거예요. 소셜 인베스팅. 그것이 그 사람이 순수한 기프트, 컨트리뷰션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일정량 이꼬리를 나눠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가 되면은 그 오너십, 거버넌트십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인간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걸 인베스트 할 때는 자기가 그 어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인베스트 하겠다. 그럼 뭐예요? 그거에 대한 뭐 이자를 다 계산하고 나 돈 달라. 이런 거는 순수한 벤처 캐피탈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소셜에 대한 벤처 필란트로피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자기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도로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있지. 너희랑 같이 일하면서 같이 날 동참해서 같이 일하는 거에 만족할 수도 있고, 어떤 네트워크에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조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변화한단 말이야. 거기에 그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품,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 상품은 단순한 그 제품에 의한 이용을 통해서 오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를 투자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만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섹터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엄청나게 커지고 싶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나오면 이제 그 체리티 같은 소셜은 체리티라는 게 순수한 뭐 레드크로스라든지 유니세프 같은 이제 이런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면 돈 넣어달라, 뭐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이자까지 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기프트지. 이걸 우리는 체리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쪽으로 익스트림에 오면 비즈니스는 순수한 커머셜이야. 이익을 내는 거야.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쉐어홀더라고 부르죠. 주식이라든지 이런 쉐어홀더라면, 그러니까 같은 비즈니스나 이 체리티나 운영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렌트비도 내야 되고 다 운영은 똑같아. 그렇지만 거기서 남는 이익을 스탁홀더식을 쉐어홀더라고 그러죠. 이걸 커머셜은 쉐어홀더라고 부르고, 이쪽에 있는 소셜은 뭐라고 불러? 이걸 이익이라 봤어.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익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쉐어홀더의 반대. 이걸 우리는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는데, 스테이크홀더. 그렇죠? 이 스테이크홀더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데인데 이해관계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I'm stakeholder라는 뜻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세상을 품는 적정 기술에 관련이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투자가도 될 수도 있고, 또 너 자체가 하는 일에 내가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지켜본다든지. 그럼 약간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테이크홀더를 가지고 있을 테고, 또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테이크홀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버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스테이크홀더 아날리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아날리시스예요. 우리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스테이크홀더 아날리시스가 있어요. 워크숍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이건 뭐 대학원이나 뭐 PhD 그 학생들 물론 지금 우리 프랙티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클래스는 그냥 맛만 보는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조직을 갖고 또 창업이나 창단을 갖고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한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상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인터랙트를 해야 되는지. 그 실제 기업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스테이크홀더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저도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그렇죠. 내 클라이언트들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스테이크홀더 아날리시스를 좀 해달라. 어떤 전략으로 이걸 해야 되나. 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파티가 있는데 거버먼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학도든 비즈니스를 긍정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 내가 여러분 때 이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과목이 없었어. 정확히. 그리고 그냥 사회에 뚝 너 나가서 하라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얘기 못 하는 거야. 나이 40 거의 50 가까이 돼서 나중에 실제 일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아무도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기 전에 이런 소위 말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이걸 다 우리가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직을 하든 또 아까 말하는 창업을 하든 창단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른다. 그 역할은 쉐어홀더랑 반대말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쉐어홀더한테는 이익이 나면은 이익 배당금을 주죠. 디비던트를 준단 말이죠. 근데 스테이크홀더한테는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무형적인 어떤 베네핏들을 주죠. 이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이제 사이킥 베네핏을 준다. 사이킥 정신적인 베네핏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를 지금 디자인하느냐면은 우리들은 자, 투자가가 있다. 내 프로젝트에 투자가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알릴 수 있죠. 어떤 머니터리 컴펜세이션도 줄 수도 있고 한쪽에 사이킥 베네핏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특히 적정 기술은 더 심하다 이거. 왜냐하면 순수한 프로핏으로만 가지고 적정 기술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생태계나 이런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 중에 넘버 원은 바로 그거야 지금 적정 기술.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이제 안에서 들어가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정도 들어가다 보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이게 서스테이블이 안 되는지를 알아보면은 그 넘버 원은 바로 그 프로핏 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혹시 이 지금 말하는 세계를 품는 기술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이킥 베네핏이 그 부족한 분을 메우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그 움직임들이 소셜 인베스팅이라는 말들이 나고 임팩트 인베스팅 이런 새로운 컨셉들 아이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이제 기치를 들고 나온 사람이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워렌 그 외 기타 많은 젊은 층들 실리콘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불과 지금 많은 이제 생각이 있구나 조금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선배들 세대 때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회에 많은 이제 그걸 나눴냐라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지금에 나오는 이런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컨셉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 한국화 만들어서 한국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 기울이고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약간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리스폰시블 비즈니스라 이거야. 약간 윤리적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나오다가 그거 가지고 그 부족하니까 약간 요번엔 좀 더 접근해서 소셜 퍼포즈야. 그러니까 미션 자체가 그 비즈니스 자체가 약간 뭐예요? 소셜 퍼포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세돌 그 지금 게임을 본 사람 다시 한번
마지막 5국을 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나도 한 이서를 그거 5시간 보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 뭣도 모르고 막 그게 몰입돼가지고 보다가 혼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커머셜이 많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 미션 어떤 사람은 이 바둑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소셜 퍼포스 비즈니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 바둑을 배우면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어떤 그 산만화 이런 것들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상당히 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바둑 교육을 시키면은 그 바둑에 투자한 만큼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사회적 이런 기회 비용 같은 거를 이런 걸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동호회를 넘어서 이제 바둑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이제 비즈니스나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퍼포스가 나고 거꾸로 이쪽으로 보자고요. 체리티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깃발만 거두면은 나 좋은 일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고 뭐 이렇게 줬잖아.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안에다가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체리티를 했지. 그 안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조그만 뭐 가게도 만들어 놓고 뭐 물건 만들어서 뭐 이런 거 로고도 팔고. 그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체리티는 아니지. 그렇지만 그 안에 뭐 많은 것들 사업을 하잖아. 그렇죠? 그 레비뉴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다 그것마저 또 안 되니까 지금 말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아예 자체를 회사 자체를 아예 소셜 문제와 비즈니스 문제를 합쳐버린 제3섹터에서 4섹터로 넘어가는 걸 만들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지. 그거 가지고도 또.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공간을 비워뒀어요. 아까 지금 말하는. 그래서 그게 뭐야? 위에 보시면은 L3C라든지 B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쳐놓고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는 뭐냐면 약간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뜻이. 그러면 혹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적정 기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나 지금 우리 학교가 생각하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과연 우리는 여기 어디에 있겠지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 생태계를 이해하면은 여기 정확히 어떤 위치에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16주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엔터프라이즈를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디자인할 때 그거에 대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런 얘기. 그 중에 이제 하는 방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점프인 그냥 안으로 그냥 싹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다른 것 많은 인벤트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제 분야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하는 이 분야에 가장 영향을 주는 컨셉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직 모델이라는 성과에 대한 얘기. 성과를 과연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번 학기에 이 로직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we are very lucky. 어쨌든 1, 2학년 때, 때 이거를 이제 개념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될지 내가 정부를 대상으로 프로포즈를 한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포즈를 한다. 어느 개인을 대상으로 내가 프로포즈를 한다. 그 펀딩을 요청하고 싶다. 동참하고 파트너십 요청하고 싶다. 그 기본 아이디어가 바로 이 로직 메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자세히 또 가겠지만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시츄에이션이 과연 뭐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에 대한 니드와 프로블럼을 정확히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니드 스테이트먼트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제가 발견을 많이 못했어요. 트레이닝이 그만큼 인문학적 배경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프로블럼이 뭔지를 아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프로블럼을 스테이트먼트로 만들기가 또 힘들다는 거. 그렇죠? 실제 프로블럼은 그게 프로블럼이 아니라 더 다른 프로블럼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 어사이먼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need statement 혹은 problem statement를 각 조마다 한 번 정도는 아주 고심해서 만들어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걸 제가 로지컬하게 과연 그 프로블럼이 진짜 프로블럼인지 왜냐하면 프로블럼을 잘못 연도들이 건드렸다가 뭐예요 결국은
그 소셜 엔터프라이즈, 여러분 생각하는 엔터프라이즈는 안 되는 거지. 겉으로 조금 이렇게 흔들다가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능력.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레드크로스라든지 모든 이 국제적인 기관들도 유엔들도 마찬가지로 니드 스테이트먼트에 관한 한 이거 만드는 사람을 따로 고용을 합니다. 아주 전문가들. 엄청난 돈을 많이 들이고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이는 거야. It doesn't matter. 그게 공학도든 뭐 소셜을 공부를 하든 뭐 경영이든 어쨌든 사회에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한 프로블럼을 정확히 디파인 할 수 있는 사람. 뭐가 문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적정 기술의 실패와 성공을 하다 보면은 많은 포지션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적정 기술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 프로블럼, 문제를 해결하겠다, 적정 기술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첫 단추부터 그 니드 스테이트먼트의 실패였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 들여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건 본래 본질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본질이 아닌 거를 손들었다가 몇 년 고생도 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기금도 낭비하고 많은 사람 실망시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처음부터 방지하기자 해서 그 니드 스테이트먼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이제 훑어나가서 보면은 시츄에이션이라면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상황 파악이 빨리 되는 눈치가 빠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똑똑하긴 한데 좀 늦을 수 있잖아. 그래서 팀이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서로 논의를 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각도로 그걸 보는지. 자, 시츄에이션에 대한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풋이라는 게 어떤 프로젝트 간에 인풋이 과연 무엇이냐. 자, 지금 6명이 지금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풋이 뭐야? 제일 먼저 6명 인원 각자 다른 익스퍼티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 있겠죠.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인맥들이 있겠지. 아버지 사촌 뭐 팔촌에 다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인맥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인풋이야.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좀 힘들으니까 당신이 투자하는 금액 플러스 인풋이죠. 나열할 줄 알아야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인풋이 있는지. 자, 공장으로 치면은 떡을 만드는데 그 떡에 들어가는 인그리언트에 대한 얘기에 정확히. 뭐 그걸 버무리고 어쨌든 뭐 화학약품을 넣어서 나중에 뭐가 딱 나오는 떡이 나오면은 그건 이제 아웃풋에 대한 얘기고 우선 인풋에 대한 정확히 디파인이 돼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인풋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인풋을 이런 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아웃풋을 갖다가 얘기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누가 믿어? 왜냐면 잘 아는 사람 인풋 딱 보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요 인풋 가지고는 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투자를 할 사람이 없지. 그렇죠? 그런데 인풋 자체는 아주 미약해. 그런데 다음 단계에 뭐가 들어가? 아웃풋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액티비티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액티비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액티비티 디자인을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 이 아웃풋만 가지고 먹고 살았어.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 잘 모를 때는. 자, 이쪽에 우리 아웃풋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아서 A를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성공했죠.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아웃풋이란 말이야. 근데 진정이 원하는 것은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이라는 거야. 그럼 so what? 이 사람이 A 받은 거 하고 사회적인 발전이 있어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근데 A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취직이 됐어.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취직이라는 뜻은 쇼텀의 어떤 아웃컴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컴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부모가 해피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가지고 뭐 시집장가가 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칩시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웃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 그거에 대한 스타디야. 모든 게 아웃풋이냐 아웃컴이냐. 실질적으로 영향이 어떻게 있느냐. 임팩트가 어디 있느냐. 임팩트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리절트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는 평가를 옛날에는 아웃풋만 돈을 줬는데 정부에서는 옛날에 돈 매덕 주고 나서 팀들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1억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파티시페이션이 뭐 500명이 참가해서 교육을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이게 뭐야? 이게 아웃풋이야, 아웃컴이야? 그건 아웃풋이지. 교육이 이렇게 참가해서 잘 끝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만족도 가지고 그 사람의 만족도는 아웃풋이야, 아웃컴이야? 옛날에는 아웃컴이라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야 이게?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응? 만족도. So what? 자기 마음을 정한 게 그게 아웃풋이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사회에 영향을 미쳤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모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쪽 분야의 논제다. 논제. 여러분 디자인해야 되는 거는 결국적으로 우리는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 아웃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여기 수학과도 있고 뭐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이제 표시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노벨 2013년, 2014년 노벨상도 받고 다 그랬죠. 노벨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한 내용들을 다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재단, 빌 게이츠 재단 모든 돈을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 로직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결정을 할 때. 이 팀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아웃컴이 나오고 임팩트를 쇼텀, 미드텀, 롱텀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타임과 리소스 메저먼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으로 이 팀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제대로 로지컬하게 되면은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굽는 적정 기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이게 나와야죠. 이게 없이 뛰어들어왔다가 큰 코 다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상의 추세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워크숍에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직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로직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팀이면은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웬만한 펀드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그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 굉장히 성실도 그 안에 있는 간단한 차트야. 아주 탄탄한 생각. 펀더들이 펀딩을 한다는 얘기. 이 로직 모델의 베이스에 의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로직 모델을 이제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프로포잘도 그렇게 했고 뭐 정부의 펀드도 받고 많은 그 단체를 돕고 했긴 했어요. 다 성공한 건 아니지. 그렇죠? 어쨌든 이 로직 모델에 근거를 했고 지금 한국도 거의 90% 이상이 지금 모든 그 소셜 펀딩의 움직임이 이 로직 펀드에 의해서, 이 로직 모델에 의해서 간다라는 얘기. 우리도 한번 엑서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소개를 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논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SDG라고 그러죠. 지금 몇 가지로 돼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 지금 규정하는 거 모든 문제. 뭐 17가지 정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17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소셜 퍼포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소셜 퍼포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적정 기술에 대한 아이템과 그런 아이디어와 소셜 아이디어나 혹은 제품이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질 수도 있죠.
아니면 우연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주위에.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라는 거를 디자인할 때 대부분 그 아이디어는 요 17가지 안에 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 한양대학교도 지금 현재 그 우리 이영무 총장 그 개인적으로 그 양반도 보면은 소위 그 서킹 그 빨대를 만드셔가지고선 영향을 미치고 그랬었죠. 그 바로 물에 대한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수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걸 디자인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내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많은 우리 공대 내 이제 교수님들도 이런 그런 적정 기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지금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이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큰 이슈가 있는데 제가 넘버 원은 역시 서스테이너블 하냐. 그 이슈가 바로 그거야. 3가지 이슈가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한번 하다가 반짝 하고선 없어질 것인지 뭐 1년 좀 하다가 없어질 건지 이제 관심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진화가 될 것인지. 서스테이너블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들, 그 어떤 기호도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바이러먼트 관계도 알아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펀딩에 대한 소스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펀딩이 왔는데 펀딩이 스탑되면은 과연 이 엔터프라이즈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서스테이너블의 지금 모든 이 AT, Appropriate Technology는 이 서스테이너블 지속이 가능한가가 넘버 원 이슈로 지금 돼 있다. 모든 논문이나 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돼 있다. 두 번째는 약간 좀 팬시한 얘기인데 Transferable Wisdom이냐라는 거야. 이 팀들이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트랜스퍼를 한지 옮길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우리가 스케일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케일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한 50명 정도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나왔다. 50명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럼 궁극적인 게 뭐야? 세상엔 수억이 있는데 그 50명의 모델을 가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스케일링이라고 그래요. 스케일링이라는 거를 비즈니스 쪽에서는 약간 그거를 갖다가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이 비영리 쪽에 우리 쪽에서는 이걸 스케일링 한다는 거지. 모델이. 그러려면은 그 모델이 어떻게 돼? 트랜스퍼러블 해야 되지. 우리만 하는 거 전혀 다른 데 가면 영향이 안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퍼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공 스토리 같은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 뭐 석세스 스토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귀를 내서 막 듣는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석세스 스토리가 마치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의 석세스 스토리면 그건 나한테 트랜스퍼가 안 되죠. 아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 들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너무 몰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려는 건 굉장히 그 우매한 것이다. 이거. 잘 보라고. 사람들이 지금 석세스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에 너무 여러분들 귀를 기울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이건 도저히 트랜스퍼러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net value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가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한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펀딩을 한 10억 정도를 받아서, 그럼 전체적인 머니터리 밸류가 얼마야?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억, 펀딩 받아서 덧차 얼마야? 뭐 수학적으로 보면 20억이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시너지가 있어서 뭐 25억, 35억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말로는. 그럼 어쨌든 20억. 자, 20억 가지고의 밸류를 사업을 했는데 소셜 임팩트, 아까 말하는 그 임팩트에 대한 얘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의 가치가 있어. 20억 가지고 100억.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한 거죠. 지금 그런 거 있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요. 당장 소개해도 되니까. 그렇죠? 잘한 거예요. ROI가 5라는 얘기는 굉장히 잘한 거야. 소셜 임팩트 중에서. 근데 대부분
그러질 못해. 최고 잘해봐야 어떻게 돼?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20억 가지고 20억 정도를 한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재화의 이동일 뿐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화의 이동만 하고 싶진 않잖아. 사실 이 자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뭔가 모든 걸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를 해서 남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기고 싶다. 이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세상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체리티에서 그 사람이 돈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줬다. 그 10,000원을 받아다가 이쪽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줬어. 이거 가지고 일 잘했다 이랬어요. 돈 하나도 중간에 인터셉트 하지 않고 주는 거 가지고. 근데 지금은 큰일 날 소리야. 왜냐하면 10,000원의 그 밸류는 10,000원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재화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이건 잘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10,000원의 인베스트먼트를 받아다 500원 정도의 퀄리티를 한 거. 그러니까 이 MPO가 지금 머리가 아주 그냥 지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받아다가 윤리적으로 안 쓰고 그냥 갖다 주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누가 그 인베스트먼트를 제대로 받아다가 많은 거를 남길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하냐면은 우리 조직은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주는 인베스트먼트를 5로 늘릴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정부를 설득하든 빌 게이츠 재단을 설득하든 누구를 설득하든 여러분 설득의 포인트는 이 당신이 주는 인베스트먼트를 이 프로그램에 통해서 이 아이디어와 이 프로덕트 통해서 사회적 밸류가 이렇게 나간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까 바로 로직 모델을 통해서 설득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요 좋은 일을 하니까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6명은 완전히 그냥 길거리에 앉고 지금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랬잖아 지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죠? 이게 돼야 안 돼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로직 모델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순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순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선생님한테 미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분이 이제 한 95세 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다. 자기는 잘 때 오늘 하루 내가 쓴 컨숨션, 머니 심지어는 그분은 좀 약간 익숙해. 내가 들이쓰는 공기, 에너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인풋으로 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놓은 하루에 내놓은 게 있을까? 자기가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남을 도와주든 뭐를 하든 자기가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와 주판을 튕겨서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드리는 인테이크와 아웃풋을 계산할 때 넷 밸류를 생각한다는 말.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철학적인 얘기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간단한 수학적인 얘기야. 내가 테이크한 거하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준 걸 계산할 때 넷 밸류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잘 살았구나. 그래서 잠을 쉽게 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먼 뜬구름 같은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때. 지금은 여러분들은 주로 솔직히 컨슈밍 주로 받아들이는 인테이크, 인베스트먼트를 이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인베스트먼트 하는 시장이 세상 아니야? 그렇죠? 아는 부모의 인베스트든 어디든 간에 뭐 다 되잖아.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럼 무엇을 프로덕트 할 것이냐? 지금은 세상에 그 프로덕트를 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어큐뮬레이터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되는 거고 어큐뮬레이터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계속 뭔가 지금 나는 마이너스고 뭐가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넷 밸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치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 세상을 품는 테크놀로지는 궁극적으로 넷 밸류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죠? 물론 인베스트에 따라 그냥 똔똔이면은 너희들한테 안 주고 좀 더 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것이 그런 얘기. 자, 똑같은 얘기인데 6가지의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워크숍 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마치 사령관 교육을 배우는 거야. 띵커들. 뭘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픽처를 보기 위해서
이 지속 가능한 6가지 포인트들이 이제 뭐가 있냐? 환경적인 문제. 그렇죠? 환경적 문제는 이 자체는 넷 밸류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 사람이 이익은 낼 수는 있지만 환경적으로 아까 말한 플래닛, 그렇죠? 플래닛이라는 게 바로 그 지구에 대한 새로운 컨셉이 들어간 거야 지금은.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아주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 기독교 종교 지도자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세컨 바름나 사람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되는데 앞으로 트리플 바름나 이래서 이 플래닛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종교 간분들이 깜짝 놀랐지. 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가 플래닛까지 얘기했다라는 거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에티컬하다는 얘기. 이번 우리 시간에 중간 정도의 에티컬하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에틱 코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AT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거 에틱 코드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될 시간이 왔어요. 그다음에 컬처 큰 이슈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이 사회적인 서비스나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마을의 어떤 여인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디자인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여인이 아니잖아 지금. 아프리카 가서 한 달, 6개월, 1년 동안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사진이나 몇 분 얘기 들었고 아이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겠지? 지금 뭐 이래가지고 되느냐 이거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 프로덕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상 거기 가서 해보려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몇 번 사진 찍고 나서 한 1년 뒤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프로덕트이. 그냥 쓰레기로 다 그냥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컬처를 정확히 fully understand 못한 것이다. 소셜에 대한 문제, 사람의 인간관계. 예, 여러분들 이게 다 어디냐면 유엔의 나중에 보고서 지금 수만 케이스, 만 개가 넘네. 수만 케이스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 이 적정 기술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해야 되는 성적표를 뽑아놨을 때 이 6가지의 캐터고리 실패 여기 다 들어간다니. 요 어세스먼트 하는 툴들을 내가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기 전에 이 어세스먼트 툴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선배님 세대, 우리 교수님 세대, 많은 지금 어덜트들이 많은 이 적정 기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각도,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많은 실패를 갖다 근거를 갖고 우리들은 어떻게 소위 말해서 테크니컬하게 혹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새로운 각도로 보자. 폴리티컬 무지 중요하죠. 무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코노미컬, 물론 경제적인 문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요걸 두루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은 지금 저는 주로 에코노미컬 쪽하고 주로 에티컬하고 컬처 쪽, 소셜에 조금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어떤 그 내공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하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한 10분 정도. 그래서 좀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아까 말한 밸류에 대한 워크숍을 시작하십시다. 그죠? 자, 10분간 브레이크.